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와우 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벤처스퀘어의 공동 창업자이자 파트너도 맡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제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경험을 살려서 특히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모데이나 아니면 해외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참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준비를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벤처스퀘어 자체적으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스타트업 노마드라고 하는 것들을 작년까지 5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리콘밸리 현지에 직접 가서 한 2, 3주 동안 머물면서 현지 투자자들도 만나고 데모데이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험도 한번 제가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컨텐츠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컨텐츠진흥원 등의 다양한 이제 해외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나누고자 오늘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업 노마드라고 하는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프로그램을 가면 어떻게 할까? 많은 부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엑셀러레이터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해외 프로그램을 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감을 잡으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 현지에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해외 실제로 현지에 계신 분들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해외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해서 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한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어떤 파트너가 있었고요. 그 파트너와는 멘토링이나 피칭 코칭이나 데모데이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특히 이제 한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넥스트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드레이퍼 유니버시티라든지, 아니면 한국에도 요새 진출을 했는데 더 볼트라고 하는 또 현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KIC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 기관입니다.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정부 기관인데, 이쪽과 협력을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면 이렇게 좀 탐방 같은 걸 하죠. 탐방을 하는데 저희들은 단순히 견학하는 것보다는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피칭을 하는 거죠. 피칭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서비스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칭한 내용을 관심 가질 만한 곳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파트너를 찾는 기회를 가지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드레이퍼에 가서도, 유니버시티에 가서도 피칭을 하고 더 많은 분들께 우리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소개해 줄 만한 곳을, 비즈니스 파트너를 또 찾는 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그 현지에서 미국 해외 진출을 하려면은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지에서 바라보는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이건 또 국내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투자자 앞에서는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멘토링하고 클래스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피칭은 어딜 가나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투자자 앞에서 피칭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떨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가본 바에 의하면 해외에 가면 피칭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한 5분 정도가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실리콘밸리는 한 3분 정도의 자기의 모든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습하고, 특히 미국 투자자의 시각에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수정해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데모데이를 현지에서 진행을 하고, 투자자들이 진짜 미국 투자자들이 모인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이런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같이 갔던 우리 스타트업들이 저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렇게 피칭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알고 있던, 그러니까 한국에서 갈고 닦았는데 피칭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다 갈고 닦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 현지에서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덜어내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와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히 거기서 만났던 어떤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또는 나중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 만났다는 것들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볼트에 가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미국 투자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여러 팀들을 이끌고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나름대로 제가 하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외에 나갈 준비 또는 해외 투자를 정말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저도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못하죠. 잘 못하지만 해외를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워낙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뛰어난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영어 못하시는 분도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해외를 나가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특히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뭐 현지 해당 국가 언어를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정도는 돼야 본인들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점점 더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뭐 이미지를 제가 잘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해외에 프로그램을 가자라고 하면은 우리 대표님들 되게 바쁘시잖아요. 되게 바쁘십니다. 해외 뭐 국내에서도 사업도 챙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 뭐 제안서도 써야 되고 뭐 보고서도 써야 되고 굉장히 바쁜데요. 해외 프로그램을 갈 때 만약에 이제 선정이 되셨으면은 반드시 회사의 임원급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는 선정은 됐는데 우리는 잘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잘하는 직원을 보내겠다. 그거는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좀 서툴더라도 가서 특히 이제 뭐 발표를 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C 레벨이 임원급이 가서 발표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뭔가 궁금하거나 뭔가 진짜 뭐 투자를 뭐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어만 잘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서툴더라도 연습을 많이 해서 C 레벨에 계신 분들이 임원급이 가셔서 발표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상대방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도 좀 언어에 대한 자신감도 붙겠죠. 그리고 이제 Q&A를 진행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영어 잘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뭐 현지에서 뭐 통역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최소한 발표하고 이런 거는 회사의 중요한 임원급이 가셔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 어렵습니다.
제가 뭐 여러 명을 데리고 지금 여러 팀을 모시고 사실은 해외에 가서 했는데 그 갈 때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 한두 팀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안 돼요, 투자는 결국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당해에,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그 해에 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더 드물어요. 그게 쌓여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뭐 투자를 받는다 이런 경우는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투자 유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짧은 기간 동안 가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 투자를 반드시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갖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해외 프로그램을 간다면은 최소 목표 하나는 그 현지에서 나중에도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한두 개는 만들어 놓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있는데 미리 내가 만날 분을 찍어놓고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투자자를 뭐 소개시켜 주든지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투자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투자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러니까 파트너를 찾겠다 그런 생각으로 네,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네. 해외에 갈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 시장 결코 작지 않습니다. 뭐 저는 창업자분들 중에 나는 뭐 이런 분도 봤습니다. 나 해외 갈 거니까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본인이 한국에 베이스를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의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해외 가서도 한국에서 뭐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했는데 성과 없으면 해외 투자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성과가 없으면 더더욱 투자를 안 하는 분위기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애초에 뭐 해외에서 시작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에 베이스를 두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의 성과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해외 가서도 이야기가 통한다. 해외나 나갈 거니까 한국은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뭐 글로벌한 어떤 트렌드를 봐도 전혀 맞지 않고요. 특히 한국 시장이 그렇게 작은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 진짜 받기를 원한다면은 항상 해외 투자자들이 묻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당신은 비자가 있냐?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건 뒤하고도 연관되는데요. 법인이 있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도 투자자인데 제가 어떤 동남아의 이름 모를 어떤 프로그램에 누가 왔어요. 동남아에서 한국을.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뭔가를 했는데 아이템도 좋고 뭔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보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어디 가서 막 열심히 피칭하고 너무 서비스가 좋은데 거기 현지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법인이면은 한국 법을 따르고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원들도 다 한국에 있을 텐데 투자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컨트롤도 못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할 때는 정말 투자를 받으려면 미국 현지의 법인을 설립할 계획, 그 다음에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현지에서 일할 직원들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자를 받아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해외 진출을 고민하신다면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쿠팡과 배달의 민족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네. 이겁니다. 한국에서 크게 성공하면은 해외 진출을 안 해도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돈 쏴들고 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해외 진출은, 뭐, 모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본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자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끊임없이 저희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저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미국이나 외국에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한국에서 먼저 잘 비즈니스를 다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도 내가 한국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질 것 같을 때 그럼 진짜 해외에서 내가 뭘 하려면은 해외에서 뭐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더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한국에서 크게 성공하면 자동적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외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외 진출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요. 이게 뭐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근데 그동안 저희들이 끊임없이 한국 스타트업들이 뭐 실리콘밸리가 됐든 이렇게 한 2, 3년 동안 꾸준히 계속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역량이 이제 축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예비 창업자들은 잘 전달이 돼서 처음부터 잘 준비가 된다면은 그 달콤한 열매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준비를 해서 해외 진출에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